안녕하세요. 공룡 실내 건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간 구성 요소 중에서 계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단 하면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이동 통로, 이 정도로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공간에서 계단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공간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 점 유의하시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공간이 흥행하지 못한 것은 계단 연출에 실패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라고 적어 놨는데요. 공간 설계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계단의 연출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잘만 연출하면 그동안 쓸데없이 면적만 잡아먹던 공간으로 취급받던 이 계단이 그 공간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당당한 주역으로 부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계단을 어디에 설치하는가에 따라서 그 공간의 느낌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사용하기에 따라서 불멸의 명연기를 보여주는 계단을 어떻게 어디에 설치해서 연출할 것인지는 총감독인 디자이너인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도 이렇게 유려하게 돌아간 아주 우아한 계단을 보실 수 있고요. 그 계단 하부에 이렇게 자갈을 배치해서 오감, 시각적, 촉각적, 또 소리까지 자그락자그락 거리는 소리까지 느낄 수 있는 오감 공간을 연출한 걸 볼 수 있고, 이 입면에도 이렇게 반투명한 글라스를 사용을 해서 또 상상력을 걸어 올라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상력을 자극한 그런 계단이 되겠습니다. 또 재료 또한 노출 콘크리트로 딱딱하다고 생각한 노출 콘크리트를 이렇게 곡선화 시킴으로 인해서 재료의 다양한 변화를 공간에 표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직선형으로 꺾인 그런 계단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던 핸드레일, 계단 손잡이 난간을 이렇게 철판을 구부려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조금 깬 재료의 다른 사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능한 건축가, 뛰어난 실내 건축 디자이너는 계단 설계를 잘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솜씨가 좋은 목수를 만나서 그 목수는 계단을 잘 만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축가든 목수든 실내 건축 디자이너든 계단 만들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계단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공간의 완성도가 사뭇 달라진다라는 말이죠. 계단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깔끔한 직선의 계단, 그리고 계단참을 사용해서 돌아가거나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신 것처럼 유선형으로 생긴 곡선 계단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돌아가는 계단은 안전성이 높고 또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공간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신 가운데 사진 정도가 그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빙 돌아가다 보니 공간의 원형으로 생각보다 큰 면적을 공간에서 차지한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는 별다방, 큰 매장들 가보시면 일부러 공간에 포인트 역할을 하는 계단을 이렇게 우아하게 예쁘게 돌아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면적을 차지하면서 1층 부분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어떻게 해서든지 원형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새로 생기는 별다방 한번 가시게 되면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계단 부분 디테일이죠. 그냥 층층이가 아니라 그 층층이 발 디딤판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공간의 느낌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저 상부와 하부가 연결돼서 만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만든 계단 또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단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계단을 틀리지 않고 잘 설계를 할 수 있을까요?
학생 여러분들이 처음 계단을 설계를 하시다 보면 계단이라고 하면 위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런 까닭에 아래층 바닥을 떼어내서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그림처럼 아래층 바닥을 떼어내서 이렇게 올라가는 들어 올려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든 것이 말 이상 꼬이는데 계단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계단은 위층 바닥을 떼어내서 하나씩 이렇게 내려서 아래 그림처럼 위측 바닥을 떼어서 아래로 칸칸이 내려가게 만든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위층 바닥을 떼어내 계단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 계단은 아래층 바닥을 떼서 올라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위층 바닥을 떼서 하나씩 내려가게 만들었다 라고 익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앞 시간에 보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 이렇게 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내리다 보면 밑에 보가 있구나. 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보는 우리 몸에 뼈대라고 했잖아요. 뼈대를 부수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보 있는 곳에 바닥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 공간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계단은 오늘부터 명심하셔야 될 거, 계단은 올라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려가기 위한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설계하실 때 틀리지 않고 잘 설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계단의 단 높이와 단 너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각각의 수치에 따라서 계단을 오르내리기 쉬운지 아니면 어려운지 그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노인이 다니는 계단인지, 노인을 위한 계단인지, 정상인을 위한 일반적인 계단인지, 또 어린아이를 위한 계단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완만한 경사로 하면 위층의 바닥 면적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또 급한 경사로를 하게 되면 바닥 면적을 적게 차지할 수 있습니다. 경사로가 높으면 계단이 급경사인 거죠. 그래서 계단을 올라갈 때보다 안전을 위해서는 내려갈 때를 생각해서 치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계단을 올라갈 때가 아닌 내려올 때를 의식해서 치수를 생각한다. 계단의 높낮이를 결정한다. 그래서 스탠다드한 계단은 단 높이와 단 너비를 더해서 450mm가 되는 수치를 기준으로 설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계단은 이렇게 다이렉트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이렉트로 쭉 계단을 설치할 수도 있지만 공공시설에서는 3천 이상에서는 층고 1층 바닥에서부터 2층 바닥까지가 이 높이가 3천 이상일 때는 중간에 계단참, 쉬어가는 계단참의 폭을 1200 이상 준다라는 게 법규입니다. 법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1층 바닥에서부터 2층 바닥까지의 높이가 3천 이상일 때 계단 참의 너비는 1200 이상 띄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단의 높이, 계단의 요 높이와 너비, 요 계단 발판의 너비를 합해서 450 정도가 되는 게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단 너비로 봤을 때는 발판의 너비는 250에서 290, 그래서 보통 27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160 정도, 165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계단의 부위별 용어입니다. 그래서 한 단에 여기에 단 높이, 한 칸, 요 높이를 단 높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단 참, 그 다음에 여기 디딤면, 발 디디는 발바닥이 닿는 면이 디딤면, 그 다음에 요 단 높이를 첼면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요 폭, 여기를 계단 너비, 요만큼을 계단 너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계단 참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계단 참 높이, 그리고 계단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계단 높이라고 부른다 해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기사 시험이나 또 책자에 용어가 나왔을 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더, 난간, 계단에서부터 난간의 높이, 이건 어떻게 보면 휴먼 스케일에서 또 한번 다룰 텐데요. 성인 남자가 이렇게 잡았을 때, 근데 성인이 잡는 것뿐만 아니라 계단 난간은 보통 누가 잡아요? 노약자가 주로 잡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살짝 낮아요. 그래서 방문 손잡이보다는 살짝 낮다. 우리 방문 손잡이는 높이가 얼마? 집에서 재보시면 알겠지만 9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노약자가 잡는다, 어린이가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900보다는 조금 낮은 높이의 계단 난간이 손잡이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그 난간을 받치고 있는 기둥을 뭐라고 한다? 계단 동자라고 부른다 라고 용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계단은 궁극적으로 상승하는 존재입니다. 한 계단씩 급회전하기도 하고요. 사진에 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기도 하고 또 지그재그로 꺾이면서 여기도 꺾이고 여기도 꺾이고 일로 가서 왼쪽으로 가고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꺾이면서 공간을 통해 위로 올라갑니다. 또 요즘엔 기술 발전에 따라서 벽이 없이도 세울 수 있게 됐어요. 벽이 없이, 난간대가 없이도 옆에 골조 안으로도 훌륭한 조형물이 되어서 공간의 중심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계단 디자인 영역의 가능성에 오랫동안 매료되어 왔던 많은 실내 건축 디자이너들은 계단을 새로운 영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계단이 그 공간의 중심.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나 그 자체의 제약과 가능성이 있기 마련이지만 공간에 녹아드는 듯한 계단을 위해서 다양한 소재들 또한 동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양성이 아무리 무한하다고 해도 항상 미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 사이의 균형을 생각해서 올바른 계획을 하는 것, 누가 사용할 것인지, 어떤 위치에 놓일 것인지, 어떤 장소일지, 물론 미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저는 누가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계획을 하는 것이 우리 실내 건축 디자이너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계단 디자인 한다 그러면 맨날 아파트 계단과 학교 계단만 보다 보니 직선 계단만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계단 평면도를 보고 계신데 이것보다 또 더 다양한 평면들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직선 계단, 이렇게 꺾어진 계단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꺾이고 돌아가고 형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계단 공간을 그 공간의 중심으로 생각해보는 디자인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단은 이동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앞에서 계단은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수직 상승의 도구 또는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수직으로 하향하는 그런 도구의 공간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신 거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입니다. 자세히 보면 철학자 디오게네시스가 계단의 중앙에 이렇게 널브러져서 앉아 있습니다. 디오게네시스 맞나? 디오게네시스 알고 있는데 저는 정확히 어떤 철학을 했는지 그거는 이제 더 네이버에 물어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고요. 어쨌든 이처럼 계단은 걸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널브러져서 쉴 수 있는 계단의 활용법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계단의 폭이 걷는 폭보다는 조금 넓게 하고 또 경사를 완만하게 그러려면 이 높이가 낮아야겠죠. 그렇게 하면 계단에 일종의 쉼터 역할을 부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용된 인테리어 공간입니다. 그래서 업무 공간, 여기에 이렇게 식당이 있고 위에는 업무 공간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또 여기는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계단 공간이 있어서 계단과 쉼터 역할을 같이 하는, 또 이게 나중에 어떤 공간으로 쓰여요? 여기에 누군가가
서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강의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누가 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 강의를 들을 수도 있는 그런 다목적 공공시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홍대 앞에 있는 라이즈 호텔의 1층입니다. 라이즈 호텔 1층에 커피숍이자 대기 공간인데요. 뭐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약속 장소의 대기 공간, 호텔 1층에서, 그래서 저 위에 커피를 마시러 가는 사람들은 저 위쪽에서 이제 커피를 주문하고 여기에서 만질 수 있고요. 앉는 테이블들이 있죠. 또 내려와서 이렇게 편하게 이 공간에서 쉼을 즐기면서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쉼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홍대 앞에 있는 이 라이즈 호텔은 디자인 호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가 보시면 이렇게 바닥도 핑크색, 그래서 핑크색 우레탄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걸로 아는데 핑크색 우레탄을 만들어서 바닥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기가 뭐 벌써 핫하게 지나간 지 벌써 4년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 가보시면 지금도 많이 핫한 공간이고요. 다른 공간이랑 다른 호텔과 조금 다르다고 하면 체크인 데스크가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3층까지 계단으로 이동하실 수도 있고, 또 올라가 보시면 3층에 호텔 투숙객을 위한 작은 미니 라이브러리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라이브러리에서 책도 디자인 서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호텔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자인이 곳곳에 숨어 있는 디자인 호텔 면모를 열심히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니까 한 번쯤은 꼭 방문하셔서 디자인 호텔의 집 면목을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계단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계단은 이동용만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휴게 공간, 쉼터 공간으로 사용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단을 설치했을 때 계단 하부가 생기는데 그 계단 하부의 활용입니다.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책 읽는 쉼터, 뭐 이렇게 서랍을 만들어서 수납할 수 있는 서랍장, 이처럼 계단은 수납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계단 하부를 수납 공간이나 화장실로 계획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데드 스페이스를 줄일 수도 있고 또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공간의 변화는 공간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숨은 보석 같은 주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데드 스페이스를 얼마나 더 잘 꾸미느냐, 그게 디자이너의 몸값을 올리는 그런 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데드 스페이스를 데드 스페이스답지 않게 꾸미는 방법도 계단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계단은 상하층을 연결하는 통로이지만 통로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연출 장치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계단의 연출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가 바뀐다라고 해놨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한 궁전입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수직 방향의 이질적인 영역을 연결하는 변환 장치로 생각하고 프랑스의 샹보르 성당의 계단을 설계했는데요. 이렇게 계단을 돌아가는 그 기둥입니다. 기둥이 이렇게 요 기둥이 하부에서는 이렇게 얇게 진행이 되지만 점점 올라가면서 이런 모양을 낸 그래서 이 샹보르 성당은 성당보다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한 이걸 돌로 이렇게 깎아서 계단 중심부에 틀어진 마치 등나무가 꼬여서 올라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계단이 성보다 더 중심이 되는, 그래서 이 샹보르 성을 오는 관광객들은 다빈치가 설계한 이 계단을 보려고 많이 찾아온다고도 합니다. 자, 그럼 과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했던 그런 계단실이 있는가 하면 시각을 달리해서 요즘의 공간은 어떤가? 그래서 계단의 연출에 따라서 공간의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려가는 즐거움. 내려가는 즐거움. 우리 어릴 적에 만화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서 한 번쯤은 다 상상을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집 안에 미끄럼틀이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유려한 곡선을 따라 올라간 계단이 있는가 하면 내려올 때는 나무로 된 미끄럼틀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즐거움을 주는,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의 미끄럼틀을 보면서 올라갔다고 하면 계단의 연속적이면서도 리드미컬하게 다양한 공간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로 갤러리를 만드는 계단 참 공간. 이렇게 계단이 있는가 하면 하부 공간에 뭔가 길게 턱을 두어서 여기에 앉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널브러져서 책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작은 소품들을 전시하는 전시 공간 역할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옆면, 계단의 옆면, 이쪽 옆면이 되겠죠. 혹은 이쪽 옆면을 이렇게 서재, 책장을 설치해서 마치 계단이 우리 집에서는 작은 이동 통로뿐만이 아니라 작은 도서관 역할도 한다. 그래서 이쪽 벽에 기대서 앉아서 책을 보는 여유로운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처럼 요즘의 계단은 그냥 수직 상승, 수직 하향 이런 이동 목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이면서도 유의적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공간을 계획하시는 데 있어 계단 공간을 조금 더 신경 쓰신다고 하면 프로젝트에서 더 돋보이지 않을까, 또 프로젝트가 더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계단 연출에 따른 공간 분위기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간 계획하실 때 계단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요. 계단을 통해서 공간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설계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단 2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계단 2부에서는 계단을 통한 인간의 감정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감성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